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에코 3대 지수가 또다시 강한 1%대 상승으로 마감됐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3대 지수, 중국의 수출 호조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증가세 둔화 소식 등의 양호한 경제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국제 유가가 장중에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상승세를 이끌며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이날 시장은 중국의 수출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4월 수출은 달러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난 것으로 발표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양호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일각에선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란 분석도 제기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상하면서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실업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67만 7천 명 줄어든 316만 9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7주간에 통틀어 보면 3,35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지만 지난 3월 말 주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600만 명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 절반가량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1분기 미국의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이 2.5% 하락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해 가동시켰던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재시동에 나선 점도 투자 심리를 지지해줬고요. 다만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미중 간 신냉전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행히 다음 주에 전화 회담을 통해서 양국 무역 협상 대표들이 1단계 무역 협정 이행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져 회담 결과에 또 한 번 주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했는데요. 다우지수도 상승 출발을 했고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소폭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89% 오른 23,87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죠.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1.4% 넘게 올라 8,97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빵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오름세로 출발해서 꾸준히 상승폭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1% 역시나 넘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2,881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교적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이날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장중 한때 11%나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된 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미국 내 생산량이 하루 20만 배럴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도 감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방금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장중 한때 이 WTI 유가의 경우에는 26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6달러에서 꺾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지금은 0.2%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3.4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유의 이 변동성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700달러가 무너졌더니 국제 금 가격이 다시 올라서 1,700달러 위로 올랐었습니다. 오늘은 2.26% 오르면서 1,72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금 가격의 상승 이유는 채권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0.7% 위로 올라섰지만 다시 한번 0.7%를 하회하는 모습인데요. 0.64%에 움직이고 있죠. 이 금값의 상승과 금리의 하락, 이 모든 것들이 고용지표가 악화되다 보니까 나타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달러 인덱스는요, 다시 한번 조금 이 강세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밤 사이 큰 변화는 없었지만 0.2% 하락하면서 99.87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장혜진 앵커가 꼽아주셨네요. 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닐 카시카리 총재가 이 미국 경제 실업 지표가 실제로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는 충격적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It's devastating. 굉장히 충격적이라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현실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미국의 실질 실업률이 24%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확산 중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매우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며 경제 재개를 빨리 단행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실업률은 4.4%였지만 4월에는 16에서 1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실업률은 23에서 24%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우리는 대공황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의 여파는 무너진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길고 점진적으로 만들 것이며 바이러스로 인한 건강 위험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이겨냈는지 잘 다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는 경제 회복과 관련한 암울한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18개월간의 회복 기간을 점쳤는데요. 또 그는 여전히 대공황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의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대공황과 같은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의 공급망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데요. CNBC에서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 팬데믹이 이어지는 한 육류 공급망의 부족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CNBC에서는 요즘 미국 소비자들이 마트나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을 직접 방문하게 되면 얼마나 코로나가 그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육류 코너에는 그 물량이 많지 않고요. 햄버거를 하나 사 먹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태인데 그 정도로 육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육류 가공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산 농가라든지 아니면 양계 농가 이런 곳에서는 충분히 공급할 만한 물량을 갖고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타이슨 푸드와 같은 육류 가공업체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많은 질병을 앓고 있죠. 팬데믹과 감염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가공의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코스트코와 크로거를 방문을 해보면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고기의 양을 한정하고 있고 또 미국 레스토랑 체인인 웬디스는 햄버거를 비롯해서 고기가 들어가는 몇몇 메뉴를 없앴습니다. 우리에게 쉑쉑버거로 잘 알려져 있는 쉐이크쉑은 상승하는 고기 가격이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미국 내 최대 육가공업체인 타이슨푸드의 존 타이슨 회장도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에서도 꾸준한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식품의약처죠. FDA에서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2단계 임상시험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모더나의 주가는 이날 8%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모더나는 올 여름 3단계 임상시험 계획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사는 조만간 600명의 참가자와 함께 2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 단계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올여름 초에는 3단계 임상시험 계획을 마무리해서 이 시중에 백신을 내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2021년에는 아마도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잠재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올해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지출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으로부터 최고 4억 8,300억 달러를 재정 지원을 받아서 보상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더나의 CEO는 제조 규모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고 스위스 생명공학기업 론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백신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모더나는 지난 3월 총 3단계 임상시험 중 첫 단계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5월이죠. 2단계 임상시험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정상화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주인데요. 워렌 버핏도 항공주를 다 팔았다고 하니까 실감이 나는 정도인데 하지만 사람들을 태우는 이런 여객 항공주와는 달리 화물만을 실어 나르는 화물 항공주들은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수익성이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은 안 하고 있죠. 하지만 온라인 주문은 집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주문을 감당하는 그런 물품을 운송하는 화물 항공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건데요. 특히 아마존의
이번에 아마존과 계약 관계에 있는 항공주들이 화물 항공주들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틀라스 에어의 경우에는 작년 1분기 손실에서 올해 1분기에는 300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고요. 순수익이 2분기에도 1분기보다 약 50%나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덕분에 주가는 2분기에만 약 47% 정도 상승을 했고 또 다른 항공주인, 화물 항공주인 에어 트랜스포트 서비스 그룹의 경우에는 매출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주가도 2분기에만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기업들이 또 다른 집콕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